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어드리는 굿모닝 글로벌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전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우지수 장중에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0.07% 하락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6% 떨어지면서 오늘 4,200포인트 선이 붕괴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1% 정도만 밀려나 있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사실 이 기술주들의 부진함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1%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가장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주목했던 이슈들도 한 가지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ADP가 발표한 5월 민간 부문 고용이 97만 9천 명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68만 명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거기다가 주간 실업지표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만 명 감소를 가리키면서 38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발발 이래 작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양호하게 나온 가운데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 결과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일 그야말로 엄청난 폭등세를 연출했던 밈스탁들도 오늘도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AMC는 장 초반 낙폭을 30%까지 키웠다가 한 가지 뉴스에 그래도 이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5억 8,7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래도 18% 크게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밈스탁들도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배드베스 비욘드는 28%, 또 소파이 소셜 50 ETF는 6.5% 미끄러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몇 가지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룰루레몬이 실적을 애프터마켓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PS가 1.16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0.9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또 매출 역시 1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1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내일장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테슬라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중국에서의 차량 주문이 지난달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5%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호스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에 해당하는데요. 역시나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최근 쇼츠 퀴즈의 타겟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일 만에 80%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에서는 28%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GM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체인 GM 역시 오늘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앞서 제시한 가이던스보다 훨씬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보도가 오늘 전해지면서 이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픽업 트럭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관련주죠. 생산 라인에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매출이 양호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이후에 주가는 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미국 내 매출이 1년 전보다 4% 올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품 선물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감산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전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급등을 했던 국제 유가인데요. 오늘은 다소 잔잔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0.12% 상승하면서 배럴당 68.9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미국의 실업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보여졌고 이에 달러화는 소폭 강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의 해지 수단으로 생각되는 금값은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금값이 2% 가까운 하락이 되겠고요. 온스당 1,872달러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을 봐야겠죠.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너스 40%라고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밈스탁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른바 밈스탁이라고 하는 미국의 커뮤니티 레딧발 쇼스퀴즈 수혜주가 또다시 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고 메시지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CNBC에서 이들 종목의 평균적으로 주가가 4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론되는 종목은 AMC 엔터테인먼트가 당연히 있겠고 게임스톱, 블랙베리, 그리고 베드베스앤비욘드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AMC가 지난 수요일에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은 이 종목에 대한 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향후 1년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91.8%의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룹캐피털이라는 IB에서도 영화관 수요가 줄고 있고 그리고 스트리밍이 대세인 그런 트렌드는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AMC의 주가도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또 했고요. AMC 같은 경우에는 이날 스스로도 현재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었죠. CNBC는 또 관련을 해서 밈 주식 9개 평균적으로 4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라는 그 기관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갈 때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그런 코멘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렇게 이 밈 주식들의 열풍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전일장에서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또 오늘은 엄청나게 또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체에 얘네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 일부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내가 그걸 투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전체 시장에도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일부 굉장히 소형주로 이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그만큼 이제 전체 시장에 좀 경계심이 많아졌다, 동력이 좀 약화됐다라는 시그널로도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여간 지금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메이저 주가 지수는 변동폭이 굉장히 없는 가운데서 이런 소형 종목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장세가 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을 해서 이 마켓워치에서도 암호화폐라든지 밈 주식의 득세가 전체 시장에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최소한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한 것을 좀 막는 저항선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까지 이 같은 트렌드가 이어질까로 좀 모아지고 있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기관에서는 코인에서 이제 밈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앞으로도 이 같은 좀 투기적인 투자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S3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도 밈 주식과 관련한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찰스 슈왑이라는 기관에서는 투기적인 거품이 가득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저희가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주세요.
네, 광고는 포기 못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트위터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트위터가 처음으로 구독 서비스를 런칭했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는데요. 이 서비스의 이름은 트위터 블루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트위터의 그 상징적인 색깔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블루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매달 구독료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날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블루 서비스는 캐나다와 호주의 이용자들에게 먼저 열린다고 하는데요. 각각 월 3에서 4달러의 구독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한편 우리가 통상 어느 플랫폼이든 유료 구독을 한다고 하면 광고를 제공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위터 블루의 경우에는 여전히 광고를 내보내겠다라고 밝혔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의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3년 말까지는 이 연간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는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트위터 블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오늘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트위터들을 정리해주는 기능 언급이 됐고요. 또 길게 여러 트윗이 연결되어 있는 이 스레드라고 하는 구간을 더 읽기 쉽게 전환해주는 리더 모드를 제공해주겠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또 30초까지 타이머를 설정해놓고 이미 보낸 트윗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으로 내놓은 유료 서비스인 만큼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밝혀진 기능들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과연 이것이 트위터의 매출 증대에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좀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트위터의 좀 정체성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해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접적인 예를 통해서 이 트위터가 이번에 구독 서비스를 출시한 것을 좀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제 알파벳과 페이스북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구조를 뜯어다 보면은 여전히 검색 광고 그리고 유튜브 광고 등을 다 합치면은 광고 매출 비중이 전사 매출의 약 한 80% 됩니다. 그렇지만은 광고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구독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면에 이제 물론 뭐 우월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은 페이스북의 이 사업 구조를 뜯어다 보면은 광고 매출이 여전히 비중을 97%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역시도 최근에 뭐 샵스 기능이라든지 어떤 전자상거래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좀 강화를 하면서 또 여기에 페이스북이 최근에 스포츠 중계를 이제 플랫폼에서 중계를 해주면서 페이퍼뷰,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겠다라는 구상을 또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이렇듯이 페이스북도 수입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글은 이미 이 부분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도 어떤 이런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그런 전략을 따라가는 동일선상에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진석 본부장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그 특징주 가운데서 제너럴 모터스, GM의 주가가 약 한 6% 정도 급등을 했죠. 실적 네네. 가이던스를 상향했기 이 덕분이었는데 이익전망 개선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GM 측에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상반기 이익이 전망 대비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고적으로 GM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실적 발표 이벤트를 통해서 상반기에 세전이익 55억 달러 그리고 올해 전체로 본다면은 1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정도의 이 세전 이익을 점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GM에서는 픽업 트럭의 월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소식도 전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북미의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쪽으로 칩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로이터 통신도 가이던스와 생산량을 상향 조정한 것이 수개월간의 생산 차질을 딛고 칩 조달과 그리고 라인의 칩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에 안전성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소식에 GM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자동차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포드도 상당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거든요. 반면에 테슬라는 크게 떨어지는 이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전해주셨듯이 월별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형 픽업 트럭 이 매버릭이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나 급등하는 그런 이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최근에 어떤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도 밝혔고 그러면서 GM과 함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간밤에 5% 정도 급락을 했죠.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장중에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 보도 매체에서 중국에서의 5월 순주문이 9,800건에 그쳤다. 그러면서 4월에 18,000건 대비해서 급감했다라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장중 움직임이 바로 좀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보도 자료에서는 중국에서의 소비자 선호도가 급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기준으로 봐도 주문 건수의 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해석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랙에서는 일단 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 보도 기관이 세부 실적 지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원래 월별 판매라든지 인도 지표의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또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전망이 여전히 좋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상하이 모터쇼에서의 불매운동이라든지 뭐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PR이라든지 마케팅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좀 노력 중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일부 기관은 좀 낙관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테슬라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흐름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통해서 간밤 미국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들 저희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 스탁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